안녕하세요. 일상백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불을 켰는데 싱크대 주변에서 작은 벌레가 스르르 움직이는 걸 본 순간, 그 순간 몸이 순간적으로 굳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물도 제때 버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을까 싶은 순간이 있죠. 욕실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놨는데도 아침에 보면 배수구 근처에 날파리가 앉아있고 창틀을 닦다 보면 아주 작은 개미들이 줄지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이는 건 한두 마리뿐인데 며칠 지나면 숫자가 늘어난 듯한 기분, 문을 여닫을 때마다 혹시 또 들어오는 건 아닐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집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런 작은 불청객들이 주는 불편과 찝찝함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사실 벌레 한 마리를 본다는 건 이미 집 어딘가에 여러 마리가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행성인 바퀴벌레나 개미의 경우 낮에 한 마리라도 보인다면 상당한 수가 숨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오늘은 이 불편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레 문제는 보기 싫고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위생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방을 오가는 개미는 조리대와 식재료 사이를 오가며 세균을 퍼뜨리고 하수구 주변의 작은 날파리는 유기물에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각종 병원균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하룻밤에 4천만 개 이상의 세균을 퍼뜨릴 수 있고 날파리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옮겨 식중독 위험을 높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들어오고 왜 머무는지를 파악해 길목을 정확히 관리하는 겁니다. 벌레들도 생존을 위해 먹이와 물, 은신처를 찾아 움직이니까 이 세 요소를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고 머무는 핵심 경로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 싱크대와 배수구. 두 번째, 욕실과 화장실의 습기. 세 번째, 현관과 창문 틈을 통한 외부 유입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전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방 싱크대와 배수구 관리 방법입니다. 주방 싱크대와 배수구는 벌레 입장에서 먹이, 물, 은신처가 모두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특히 배수구는 유기물과 기름, 습기가 항상 모여 있어서 작은 날파리, 바퀴벌레, 개미가 쉽게 모입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배수관 안쪽과 하부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싱크대 표면만 닦아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배수관 내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곳에 쌓인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가 굳어서 만든 생물막이 벌레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팔팔 끓인 물 3리터에서 5리터를 배수구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기름때가 굳어 만든 얇은 막은 벌레의 먹이가 되고 알이 붙는 표면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 그 막을 녹여 흘려보내줍니다. 이때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 45초 정도에 걸쳐 천천히 부어야 배수관 전체에 열이 전달됩니다. 물 온도는 80도 이상이 좋고 너무 뜨거우면 배관 손상 위험이 있으니 끓인 물을 1분에서 2분 정도 식힌 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주 1회에서 2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해 세정하는 겁니다. 베이킹소다 1컵 반을 배수구 주변과 안쪽에 골고루 뿌린 다음 식초 1컵 반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거품이 올라오면 7분에서 15분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로 충분히 헹궈줍니다. 이 과정이 냄새의 근원을 끊고 표면에 붙은 유기물을 분해해 벌레 유입을 줄여줍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중화시키고 식초는 세정과 살균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수구 마개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밤에는 반드시 닫아서 하수관 쪽에서 벌레가 역류해 들어오는 걸 막아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함께 작은 벌레들이 배수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무 마개보다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개가 위생적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네 번째, 거름망 관리입니다. 촘촘한 거름망을 사용해서 찌꺼기가 관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매일 비우고 솔로 문질러 세척하면 악취와 벌레 먹이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름망은 사용 후 매번 더운 물로 헹구고 며칠에 한 번씩은 베이킹소다를 뿌려 솔로 문질러 주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 거름망이 세균 증식을 덜하고 냄새도 덜 배입니다. 다섯 번째, 싱크볼 주변의 실리콘과 배수구 링, 오버플로 구멍을 점검하세요. 실리콘 틈이 벌어지면 음식물이 스며들어 말라붙고 그 틈이 벌레 은신처가 됩니다. 오버플로 구멍은 정기적으로 솔로 안쪽까지 청소하고 벌어진 실리콘은 새로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싱크대 하부장 통풍입니다. 세제나 수세미, 쓰레기 봉투를 넣어두는 하부장은 습기가 차기 쉬우니 문을 잠깐 열어 통풍을 시키고 제습제나 신문지를 활용해 습기를 잡아주세요. 하부장 바닥에 방수 매트를 깔아두면 누수 시 피해를 줄이고 청소도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절대 싱크대에 버리지 마시고 종이 타월로 닦아 일반 쓰레기로 버린 다음 그릇은 따뜻한 물과 세제로 별도 세척하세요. 기름이 배수관에 굳으면 벌레 서식지가 될 뿐 아니라 막힘의 원인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욕실과 화장실의 습기 관리입니다. 욕실은 따뜻한 온도와 높은 습도 그리고 은신처가 많아서 벌레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하수구 날파리 같은 소형 해충은 젖은 비누 찌꺼기, 곰팡이, 막, 배수관 내부의 슬라임에서 번식합니다. 습도가 70% 이상 유지되면 곰팡이와 함께 벌레도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50에서 60%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물기 제거 루틴입니다. 샤워를 마친 즉시 스퀴즈나 마른 걸레로 바닥과 벽면의 물막을 걷어주세요. 벽면은 위에서 아래로,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면 됩니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욕실 습도가 30% 이상 빨리 떨어집니다. 두 번째, 환풍과 제습입니다. 환풍기를 최소 45분 이상 가동하고 가능하면 욕실 문을 살짝 열어 공기 흐름을 만들면 훨씬 빨리 마릅니다. 샤워 중에도 환풍기를 켜두시고 사용 후에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돌려주세요. 세 번째, 배수구 덮개와 트랩 유지입니다. 바닥 배수구에는 탈착형 덮개를 사용하고 트랩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 물막을 유지하세요. 트랩에 물막이 마르면 하수관의 냄새와 벌레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네 번째, 실리콘과 줄눈 관리입니다. 샤워부스 하단, 변기 주변의 실리콘에 곰팡이 막이 잡히면 거기에 유기물이 붙어 벌레가 머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벌레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습기를 머금어 서식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섬유류 관리입니다. 욕실 매트, 수건, 샤워 커튼은 습기를 오래 머금으니 매트는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하고 샤워 커튼은 주기적으로 세척해 곰팡이를 제거하세요. 특히 발매트는 매일 말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풍구 청소입니다. 먼지가 막힌 환풍구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전원을 끄고 커버를 분리해 먼지를 털어주면 습기 배출이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관과 창문 틈을 통한 외부 유입 차단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막으면 실내에서 벌레가 번식해도 확산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무리 실내를 깨끗하게 관리해도 외부 유입이 계속되면 한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방충망 점검입니다. 작은 찢김이나 틈은 방충망을 교체하거나 보수 패치를 붙이세요. 개미처럼 아주 작은 벌레는 1에서 2mm 틈새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 방충망 테두리와 창틀 사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문틈과 창틀 기밀 강화입니다. 현관 하단에 스윕이나 날개형 문틈 마기를 부착하면 바닥과 문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벌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 고무 패킹도 낡으면 교체하고 틈새를 발견하면 실리콘으로 메워주세요. 세 번째, 빛과 식물 관리입니다. 밤에 밝은 현관등은 벌레를 유인합니다. 현관 전구를 따뜻한 황색 계열이나 LED로 바꾸거나 모션 센서를 달아 필요할 때만 켜지도록 하세요. 베란다나 창가의 화분도 벌레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즉시 비우고 과습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하세요. 네 번째, 현관 앞 청결입니다. 배달 상자, 음식물 포장 쓰레기, 과자 부스러기는 벌레 유입을 쉽게 만듭니다. 현관 앞 복도나 계단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신문이나 택배 상자는 실내로 가져온 즉시 정리하세요. 5번째, 외부에서 들여오는 물건 점검입니다. 장을 보고 온 과일 상자, 야외에서 쓴 피크닉 매트, 우산과 신발 밑창에 묻은 유기물은 집에 들이기 전 털어내고 닦아주세요. 특히 과일 포장 상자나 비닐봉지에는 이미 작은 벌레나 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비우고 과일, 빵,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며 반려동물 사료는 소량만 덜어주고 나머지는 밀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봉한 과자 봉지나 시리얼도 집게로 막거나 밀폐 용기로 옮겨 담으세요. 가구 뒤와 틈새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살충 스프레이는 보이는 개체를 줄이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천연 방충제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계피, 정향, 페퍼민트 오일 같은 천연 방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 관리가 우선이고 보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 전체를 돌면서 벌레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벌레똥, 허물, 죽은 개체, 알덩어리 같은 흔적을 발견하면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고 번식하는 길목은 크게 3곳, 주방 배수구, 욕실의 습기, 현관과 창문 틈입니다. 여기에 음식물, 과일, 사료 보관, 가구 틈새 청소 같은 보안 팁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핵심은 벌레가 좋아하는 조건인 먹이, 물, 은신처를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밤마다 싱크대에 뜨거운 물 붓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집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벌레 걱정 없이 편안한 집에서 지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상백세였습니다.